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요즘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만큼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큰데요. 사회적으로도 이 보육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학과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기, 아동기. 아이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 유아교육과 아동 심리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 아동학과를 만나봅니다. 네, 오늘 만나볼 학과는 아동학과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진로진학 대표 강사시죠? 정동환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BS 진학진로 대표 강사 그리고 입시 한라인의 학과 정보의 길잡이 정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은 현재 아동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3학년 유경민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동환 선생님도 두 아이의 아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제가 아빠로 보이나요? 아, 네. 저는 거의 결혼 안 한 사람을 보인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아주 예쁜 예원이란 아이와 유현이란 아이 아빠입니다. 몇 살이에요? 우리 예원이는 8살, 유현이는 4살입니다. 4살, 8살. 참 이쁘고 손이 많이 갈 텐데요. 바쁘셔서 이제 선생님을 직접 뵙진 못해도 우리 아이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셨나요? 학부모 대부분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의 특징을 잘 알고 우리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장점은 잘 되게끔 잘 도와주고 살려주고 단점은 아이가 잘 인식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채워서 보태워주는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는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 좋아하나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에 다녔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예. 왜 좋아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교사의 피가 흐르더라고요. 아빠를 닮아. 아빠 엄마를 닮아. 아하. 그래서 자꾸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 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예. 자기나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튼 그러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장점을 캐치를 해서 예.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뒷정리하는 부분들 선생님 뭐 할 때 같이 하는 약간 보조 선생님 자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가는 맛이 나겠네요.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이제 선생님 놀이를 해요. 그래서 정동환 저기 앉아, 이송은 저기 앉아 한 다음에 동화 구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자고 이렇게 장난을 하면 네. 정동환 나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교사의 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또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이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막. 그렇죠. 역시 좀 유전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네. 타고납니다. 바꿀 수가 없죠. 네, 오늘 알아보는 학과는 아동학과인데요. 선생님 어떤 학과인가요? 아동학과는? 예, 아동학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육학과, 심리학과 더불어서 다양한 분야를 배운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아동을 잘 이해를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상담과 치료까지 이어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분야로 봤을 때는 특징이 아동의 교육에 관련된 이론을 탐구하고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문적인 유아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 분야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아동 발달 그리고 아동 상담 심리 과목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아동학과는 유아교육 분야 그리고 심리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아동학과, 유아교육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민 학생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유아교육학과와 아동학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양한 전공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유아교육학과는 교육에 대한 전공들만 있다면 아동학과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육과 심리 분야에 대한 두 가지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과예요. 네.
네. 그래서 교육 분야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론을 배우고 현상 실습을 통해서 교사가 되고, 심리 분야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론을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심리 전문가로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그 전공들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나가고 싶더라도 심리 과목들을 들을 수 있고, 반대로 심리 쪽으로 나가고 싶더라도 교육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전공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학과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동학과는 유아교육과 그리고 심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학과다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민 학생은 그 유아교육, 심리 중에 어느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진학하게 되었나요? 저는 예전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요. 네. 애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아이들이 저의 교육과 행동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 중에서 유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아동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경민 학생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가 저절로 느껴지네요. 너무 느껴져요. 네. 저 우리 아이 여기 보냅시다. 어디 가실 거예요? 그 사이 아이는 크겠죠. 왜 또 우리 둘째, 셋째 가능합니다. 화이팅. 네. 아동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나요? 대체로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네. 저를 봐도 그렇고 예.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심지어 말썽쟁이 친구들까지 정말 다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동학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여대 아동학과의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은 곳은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지금은 아동음악 수업 시간입니다. 피기백송은 기존에 있던 동요를 교사가 수업의 주제에 맞게 개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오정이 꼭 해요. 장난도 안 돼요. 안전하게 놀아요. 아동음악과 동작의 기초 내용, 그리고 구성 요소, 교수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가지고 조별로 모의 수업을 실시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각자 학생들이 교육계획안을 짜고요. 그 교육계획안에 따라 실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음악 동작 수업을 실시하고 그에 대해서 본인의 교수 방법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한 걸 가지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고 먼저 맞춰봅시다. 또 우리 따라지는 소리가. 아동음악 수업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피기백송에 이어 학생들이 그룹별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역할을 맡아 모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좀 더 레인메이커를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살살 하다가 태풍 올 때 막 흔든다든가. 유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과 교수님의 예리한 지적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학생들. 이번에는 실제 영유아와 음악 동작 수업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스스로를 분석하고 학우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저렇게 해서 쥐랑 고양이를 바꿔서 하자 그러더라고요.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큰 스승이 없습니다. 직접 수업을 계획해보고 교구를 제작하고 수업을 시연해보면서 자신이 수업을 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고 다음엔 어떤 점을 보완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발달 수업 시간입니다. 아동발달 수업은 출생 후부터 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발달 분야의 원리와 이론을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 수업입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관한 것인데요. 특별히 아동이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또 혹은 아동의 개인별 기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양육자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또 그 영유아 시기의 애착의 질에 따라서 아동이 어떠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수업이었습니다.
활동 영역은 생체로 그룹 게임이고요. 활동 집단은 대집단이. 그리고 자세 대상 게임이. 멋진 텃밭을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는 아동 수과학 지도 수업 시간인데요. 만들 때 무엇이 필요한지 식물이 잘 자라는 생장 조건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장애물을 넘고 텃밭을 직접 만들어 보는 그룹 게임 활동입니다. 실제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죠? 회랑 바람도 있고 또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수학과 과학 교육의 개념 그리고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고 지금 후반부에는 실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유아의 발달이나 흥미를 고려하고 또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모의 수업을 통해서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곳은 아동심리학회의 발표와 토론 현장. 아동학과는 체계적인 이론, 실습 수업 외에도 다양한 전공 수학회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 수학회 중에서도 활발한 활동으로 유명한 아동심리학회, 피아제, 비고츠키와 같은 세계적인 아동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꾸준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 심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전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아티클이나 북챕터를 읽고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과라고 생각하면 보통 다들 보육교사나 유치원 선생님을 생각하는데요. 아동학과에 나오면 심리 쪽으로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아동 교구를 만들거나 아동복까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동학과는 교육학, 심리학 등 인접 학문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아동을 잘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 심리 및 상담,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유아 교육을 실현하고 아동 심리 분야까지 넓은 분야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동학과였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같이 해맑은 모습의 아동학과였습니다. 선생님, 화면에 나온 것 외에도 아동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아동학과는 기본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이해에 적합한 기초 과목과 응용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 과목으로는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아동 발달, 그리고 성격 심리, 청소년 심리, 그리고 유아 교육론,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응용 과목으로는 유아 교육 과정,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심리 행동 분석, 아동 임상 심리, 심리 검사, 언어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수업과 함께 유아교육기관과 아동심리기관을 비롯한 아동 관련 시설의 현장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의 학문적, 실천적 접근을 통합시킨 아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네. 경민 학생 여러 수업 중에서도 이 아동학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있다면 어떤 수업들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수업은 이론 수업보다는 활동이 있는 수업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동음악이라는 과목을 저는 가장 흥미있게 들었어요. 네. 아동에게 음악을 교육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걸 직접 해보는 건데요. 실제로 춤을 춰보거나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그런 흥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는 게 실제로 짧은 음악 수업을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해보는 수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통해서 내 행동은 이렇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론과 실제 차이점이 이런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수업이 있는 수업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모의 수업은 전공을 듣는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수업을 계획하고 실제로 해보는 수업인데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교구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 집중시킬 수 있을지를 다 계획해야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사 역할과 유아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교수님과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학년 때는 이론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는데 네. 아동 발달
저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예. 정말 많은 이론과 학자들을 다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런 어려웠던 수업이 다른 전공들을 들을 때 기초가 되고 현장 나가서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민 학생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현장 실습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유치원에서 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고 멋진 분이시구나를 느꼈어요. 실제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엄마 같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다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정말 중요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서 낮잠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낮잠을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소변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웃으시면서 아이를 먼저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리고 다 정말 웃으시면서 처리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거리낌을 느낄 수 있거나 거부감을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런 교사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저도 어린이집 선생님 볼 때마다 고등학교 교사보다 100만 배는 훌륭하다 그런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1000만 배. 네. 경민 학생 말 중에서 이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엄마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실습하면서 기억에 남는 아이나 사건 있었나요? 이번에는 어린이집 봉사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아이인데요. 네. 실제로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 단계가 매우 느렸어요. 네. 다른 아이들은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거나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닫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옆에서 이제 전담 교사를 맡게 됐는데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도움을 줬어요. 근데 매우 짧은 시간의 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봉사 끝날 때쯤 되니까 아이가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네. 도시락 뚜껑을 닫고 여는 건 물론 다른 친구들까지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렇군요.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한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교사로서의 그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자격증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론, 실습 이런 필수 과목들을 다 이수를 하면 어떤 자격을 얻게 되나요? 아동학과 재학 중에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하고 그 실습을 통하면 네. 졸업과 동시에 예.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직을 이수하면 유치원 종교사 2급 자격증도 얻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유치원 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를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동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은 취득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바로 취득되고 이제 교육과정 교직 이수를 해야 유치원 교사를 네. 할 수 있다. 그렇군요. 보통 이 아동학과를 졸업하고는 어떤 분야로 진출하게 되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졸업한 뒤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 자격증 가진 친구들은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뒤에 국립유치원 교사가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이게 교육적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예. 이게 심리적으로는 네. 아동 심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아까 친구도 말했는데 심리 관련한 교과목도 듣고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합니다. 네. 보통. 그래서 그쪽에서 심리치료 및 관련 연구소에서 발달심리 그리고 상담 혹은 임상심리사 그리고 미술치료사 놀이치료사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출판사, 또 연구원, 그리고 PD, 방송극작가 등 네. 유아교육과 관련된 매체 분야에서 역할도 많이 하는데요. 예. 유아교육과 관련된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아동문학가가 되는 등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상당히 다양하게 진출이 가능하네요. 졸업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여대 아동학과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아동학과 학생들은 진로를 위해 엄청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동학과의 소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 보육, 심리 소학회가 정말 여러 개씩 있어서 그것을 통해 선배와의 만남,
교수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 아동학과는 교육부 지원을 받는 호프플러스 사업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는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실제로 유아교육 기관과 관련된 아니면 심리기관과 관련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러닝인데요. 서비스 러닝은 전공을 들으면서 그 전공에 맞는 기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서울여대에는 부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2개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활동들을 실습이나 봉사로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를 졸업해서 활동 중인 졸업생을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혹은 그런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활동,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학부 때부터 아동이라는 대상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부터 아동에까지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배움의 깊이를 더 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동대학원에 있는 아동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에 와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강의들도 듣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보면서 저 아이는 비행을 하는 아이구나 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참 아이들한테는 각자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청소년 상담에 매료되었고 그 결과 석사 졸업을 하고 이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예린입니다. 유아교육 학문을 탐색하거나 아동 발달에 대해 공부하며 유아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고요. 또한 아동학과 관련 시설에서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이나 컨디션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남다른 관찰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아동학과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아이들의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잘 이해하고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인 학생들이 아동학과에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민 학생과 얘기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졸업생 영상까지 보고 나니까 와 정말 아동학과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학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교사로서의 자질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동학과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아동학이기 때문에 네. 아동에 대한 이해, 관심 혹은 사랑을 하는 친구들이 적합합니다. 네. 그러한 친구들이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첫 번째, 그리고 예. 친절하고 배려가 많아야 됩니다. 예. 아이들이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투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기관에서 제공했던 그런 교육활동에 대한 경험들이 좀 많은 친구들에게도 어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다양한 영역의 경험들을 쌓아서 그것들이 학생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심이 많은 친구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세밀한 관찰력이 있는 친구들 이 아이의 특징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관찰력이 있는 친구들이 또 이 분야에 적절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니 해도 아동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 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민 학생은 이 아동학과에서 생활해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이 아동학과에 어울리는 학생들일까요? 먼저 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육이나 상담을 할 때 부정적인 태도가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아 진로 쪽에 확실한 뜻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과는 이론 수업도 굉장히 많고 계속 반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오면 좀 괴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과 특성상 조별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배려심 있고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요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요.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아동학과의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대적으로 아동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즉슨 보육과 아동 복지에 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역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면에서 필요한 이제 일꾼들이 우리 아동학과에서 이제 나올 인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계속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학과가 계속 증가한 것 또한 그 필요에 대한 반증인 거죠. 예. 그리고 아동복지학은 어제와 현재 학문이 아니라 내일, 미래의 학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앞에 서서 우리 아동복지 분야 그리고 아동의 그런 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어서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복지학은 내일의 미래의 학문이다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경민 학생 앞에서 유아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진로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동학과를 졸업한 것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아동학과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 단계를 배워요. 네. 저는 이 지식들이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면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전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전공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은 행동 의도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겠구나를 이해하고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아동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요? 먼저 저는 아동학과에 오길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데요. 네.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분야를 저희는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도 실제로 교육 분야에 뜻이 있더라도 심리 과목을 듣고 심리 쪽으로 나간 친구도 있어요. 네. 그 반대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아동학과에 꼭 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또 아동의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대한 어떤 장애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 치료 그리고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등 다양하고 실제적인 분야에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게끔 애써주시는 그런 좋은 인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동학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모두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이런 사회 전체의 관심 속에서 훌륭한 보육교사, 훌륭한 아동 전문가가 배출되고 또 그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경민 학생 그리고 정동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